스카이데일리의 최대 광고주가 누구냐 봤더니 스카이데일리 윤석열 취임 이후에 스카이데일리의 두 번째, 세 번째 광고주는 인천광역시청하고 봉화군청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광역시장이 누구죠? 유정복 전 국민의힘 의원이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고, 뭐 봉화군이야 뭐 경상북도 봉화군에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해가 됩니다. 국민의힘이 합리적인 보수 정당의 길을 포기하고 지금 극우 정당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극우 정당이 듣보잡 극우 매체에 광고를 준다. 뭐 그거는 뭐 나름대로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기업이에요. 사실상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다. 그런데 스카이데일의 최대 광고주다. 이거 뭔가? 과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고 효과, 어떤 경제 논리를 근거로 해가지고 광고를 집행했을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뭔가 정치적인 흑막이 있다. 이 부분도 윤석열이 파면이 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반드시 가려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LH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LH는 지금 부채 비율이 220% 가까이 돼요. 총 부채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53조 원입니다. 153조 원.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그런 그 공기업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재무위험 기관으로 지정을 했어요. 부채 규모가 너무 많다. 부채 비율이 너무 크고 앞으로도 부채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런 공기업이 듣보잡 극우 매체, 그것도 중국 간첩 99명 체포설이라는 어마어마한 가짜뉴스, 또 2018년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려온 이런 극우 매체 보니까 뭐 윤석열 정부 이전에도 보니까 수천만 원씩 매년 광고비를 집행을 했더라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스카이데일리의 첫 번째 광고주.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조사를 해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에 주류 언론을 한번 살펴볼게요. 주류 언론. 보니까 방송 먼저 보시면은 윤석열 정부가 정부 광고를 집중적으로 한 데가 어디냐? TV조선, MBN, 채널A, 이른바 보수성향 종합편성 채널들의 정부 광고가 급증을 했다. 자,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TV조선은 155억에서 277억으로 늘었어요. 윤석열 취임 이전 27개월 동안에 155억이었는데 윤석열 취임 이후 27개월 동안에는 277억으로 무려 78.8%가 늘었어요. 여기에 광고를 많이 한 데가 어디냐? 보건복지부, 문체부, 국가보훈부 이런 데인데, 국가보훈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취임 이전 27개월 동안에 TV조선에 3천만 원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27개월 동안에는 얼마를 했냐? 무려 11억 8천만 원. 3,813%가 늘었어요. 3,813%. 3.8%가 아니라 3.8%가 아니라 38%도 아니고요. 380%도 아니고 3,813%가 늘었다. 자, 이거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보훈부가 어디예요? 홍범도 장군 그 뭐 흉상 철거에도 연관이 돼 있고 그런 이념 어떤 갈등에서 어떤 극우 성향의 그런 논리를 뒷받침하면서 독립유공자들은 깎아내리고 뭐 친일파들은 오히려 추켜 세우는 이런 식의 반민주적 행태를 보인 데가 윤석열 정부의 국가보훈부다. 거기가 극우 성향의 TV조선에 무려 윤석열 취임 이전 이후에 비교를 했더니 광고를 3,800% 이상 더 줬다.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책임 물어야겠죠? 지금 국가보훈부 장관, 군 출신 그 여성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 정부 광고법 시행령에 반드시 참고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송 중에서 제일 시청률 1위, 신뢰도 1위는 MBC예요. 근데 MBC 광고는 대폭 줄여버리고 이런 구구 성향 이 종편 채널에는 무려 3,800% 급증한 광고비를 집행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범죄 행위라고 봐야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자, 지상파 같은 경우 보실까요? 지상파도 뭐 구구 성향 그 종편 채널 정도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KBS하고 MBC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광고가 뭐 11.2%, 7.6% 늘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런데 MBC 광고만 유일하게 8.9%가 감소를 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MBC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JTBC는 뭐 중도 진보 성향이라고 봐야겠죠. JTBC는 윤석열 취임 이전하고 이후하고 정부 광고 집행 액수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별 차이가 없었어요. 보수 성향, 특히 극우 성향 매체에는 엄청 국민의 혈세를 퍼주었고, 그러니까 JTBC는 그냥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그 수준에 맞춰준 거고, MBC는 대폭 깎았다.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문 광고도 비슷해요. 신문 광고도 자, 그래프 한번 보시죠. 조선일보하고 문화일보는 윤석열 취임 이후에 정부 광고가 17.8%, 문화일보는 23.4% 늘었어요. 문화일보가 제일 많이 늘었어요. 여기 뭐 아시겠지만은 뭐 빨간색 조선일보다. 뭐 흔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빨간색 조선일보다. 조가는 조선, 석가는 문화가 가장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는 보수색이 가장 짙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신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두 신문의 정부 광고가 가장 많이 늘었다. 다음에 경향신문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나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나 거의 비슷해요. 사실 경제가 뭐 1%, 2% 조금은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가가 뭐 3%대 윤석열 정부 들어서 3%대 물가가 인상이 됐으니까 물가 인상률 정도는 광고 시장도 규모가 커지거든요. 그러면은 경향신문 같은 경우도 3년 동안에 물가 인상률 정도의 정부 광고비는 증액이 되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런데 경향신문은 거의 똑같았다. 변화가 없었다. 한겨레 신문만 유일하게 6.9%가 감소를 했어요. 한 7% 정도. 방송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일 꼴보기 싫다 했던 MBC는 8.9%를 줄였고 한겨레 신문의 정부 광고는 6.9%를 줄이고 보수 성향, 특히 극우 성향 방송과 신문에 집중적으로 정부 광고를 몰아줬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정부 광고법 시행령에 보면은 매체 선정 때 유료 신문 부수, 열독률, 시청률 조사 결과 등을 정부 광고 집행의 참고 자료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맞는 거죠. 광고를 하는 목적은 정부 정책을 보다 더 많은 시청자와 독자들한테 알리기 위한 거죠. 그런데 시청률도 낮고 듣보잡, 거의 국민들이 모르는 이상한 매체에 수억 원씩 국민의 혈세를 투입을 했다. 이거는 사실상 범죄 행위다. 자, 표 하나 한번 보실까요? 이게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산하 기관들이 2022년, 23년, 24년에 방송에 광고 집행한 거예요. 2022년에 윤석열이 취임했잖아요. 근데 MBC에는 광고를 한 번밖에 안 했어요. TV조선에는 9번을 했어요. 2023년에는 MBC에 2번 광고를 했고 작년에는 MBC에 광고를 아예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 동안 SBS의 산자부와 산자부 산하 기관이 집행한 광고비가 30억 원이에요. KBS에는 18억 9천만 원, TV조선에는 18억 6천만 원, KBS에는 15억 5천만 원, 채널 A에는 15억 5천만 원. 그런데 MBC에는 3년 동안 겨우 1억 3천만 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방송사 메인 뉴스 시청률 1위가 MBC예요. 그리고 한국갤럽이 작년 12월에 즐겨보는 뉴스 채널이 어디냐
국민 대상으로 한국갤럽, 가장 신뢰도가 높은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압도적이에요. 28%. 가장 즐겨보는 뉴스 채널 1위가 MBC예요. 28%. 그런데 MBC에는 불과 3년 동안에 1억 3천만 원 정보 광고를 산자부가 집행을 했는데 SBS에는 30억 원. 거의 뭐 30배 되죠. TV조선에는 18억 6천만 원. KBS는 18억 9천만 원. TV조선 시청률이 MBC의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사실상 범죄 행위다.